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65세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긴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의 희망과 기쁨이 있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가족을 위해 살아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게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덕분에 저는 결혼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뒤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남편과 가족에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했죠.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엔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의 다정한 성품 덕분에 우리 가정은 늘 따뜻했어요. 남편은 저를 위해 항상 노력했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특히 우리 부부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던 아들은 저희 삶의 중심이었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과 저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희망이야. 이 아이가 우리 인생을 바꿔줄 거야. 남편의 말처럼 우리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저는 아들이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며 정성껏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족이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공감하며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도 짧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떠난 현실은 저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기에 저는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와 함께 저를 걱정해 주었고, 저는 그들의 배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셨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저는 늘 감사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변화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겪었던 배신, 슬픔,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낸 희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날들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우리 가정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남편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삶을 일구어 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우리는 매일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의 계획을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집안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단칸방에서 고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들이 그리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응원하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뒤 우리 부부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처음 안았던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오름과 동시에 책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을 더 단단히 만들어줄 거야. 아들이 자라나는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첫걸음을 떼던 날, 엄마라고 처음 불렀던 날, 그리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자 꿈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언제나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가서 공을 차며 놀아주었고, 밤이면 동화책을 읽어주며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아들을 보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장성에서 결혼을 했고, 며느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너무나도 짧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가정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아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아버지 대신 엄마를 잘 모실게요. 아들은 저를 위로하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말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과 함께 저를 걱정하며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웃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함께 힘내봐요. 제가 열심히 모실게요.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지내게 된 것도 며느리가 제 외로움을 걱정해 제안한 일이었죠. 처음에 며느리는 정말 친딸처럼 저를 모셨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끓인 국을 내놓으며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죠? 라고 물어봐 주었고, 제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점점 바빠지고 집안의 공기가 서서히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어떤 큰 문제로 이어질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일이 많아져 점점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위해 매일 저녁을 준비했지만 아들은 밥상에 앉아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밥이 늦게 나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왔는데 집에서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돼. 아들의 투정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며느리는 서둘러 음식을 내놓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 늦었네요. 얼른 먹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노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 새아가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불평하면 되겠니? 하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 벌어 오느라 얼마나 힘든데요? 아내는 집에서 쉬면서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몰래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가, 많이 힘들지? 힘들면 나한테라도 말해. 너 혼자 다 참으려고 하지 말고.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요즘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되죠. 그녀의 말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태도는 점점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 다른 여자가 좋아졌어요. 아내랑 이혼하고 재혼할 생각이에요. 그 순간 저는 멍해져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른 여자라니. 그런 며느리는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니?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여자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저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헌신적인 며느리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며느리가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생각해 봤니? 내가 이러면 그 애는 어떻게 하라고?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도 이미 말했고,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정성스럽게 챙겨주던 며느리가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해봤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하며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썼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끝까지 며느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집안에는 깊은 공허함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말투가 더는 들리지 않는 집은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들은 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새 며느리는 처음부터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로 집에 들어서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말투는 겉으로 보기에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첫인상부터 묘한 불편함이 가슴 한편에 스며들었지만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줘서 고맙구나. 내가 우리 가족과 잘 지내길 바란다. 그렇게 새로운 며느리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는 저와 새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새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마치 당연한 듯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침 준비하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오늘 청소랑 빨래는 어머님께서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바쁘면 내가 할게. 걱정 말고 쉬어라. 그렇게 저는 새 며느리를 돕기 위해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어머님,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얼룩이 남으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청소도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지가 남아있으면 제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녀의 지적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저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상냥한 미소를 띠며 저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어 놨는데 드셔보셨어요? 그녀의 가식적인 모습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그녀의 행동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저는 속이 뒤집힐 듯 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침묵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아들이 없을 때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출장 중인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저를 부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빨래랑 청소 좀 더 신경 써주셔야겠어요. 제가 아침 준비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도대체 청소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얘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니? 그러자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엔 다들 자기 일을 알아서 척척하는 거예요. 어머님처럼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돈이 나오나요? 나이가 들면 좀 더 눈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말해봤자 새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가 제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명령 같았고 저는 점점 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저를 믿어줄 사람도 제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 며느리의 냉대와 무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기력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저와 새 며느리 둘만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아침부터 제게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청소랑 빨래는 꼭 제대로 해주셔야겠어요. 제가 어제 피곤해서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점심은 김치찌개로 해주세요. 아, 설거지도 아직 안 끝났던데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얼른 피곤할 테니 쉬어라. 내가 할 테니.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불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먼지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왜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숙이 차올랐지만 다시 한번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서툴렀나 보구나. 다음번엔 더 신경 써서 하마. 그러나 그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들었다고 자꾸 대충 하시면 안 되죠. 요즘 세상엔 다들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데 어머님은 그냥 앉아서 쉬려고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강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내가 알기나 하니?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죠. 저는 솔직히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일을 못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이가 들면 눈치라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쌓여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종처럼 대하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대우받아야 하니? 저는 손을 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화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하실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더 바라지도 않아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하인처럼 일하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니? 내가 내 시어머니라는 걸 잊었니? 저는 소리를 질렀고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새 며느리는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갑자기 상냥한 태도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환한 미소로 음식을 내놓았고 아들은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성껏 생일상을 차려주는 며느리가요? 그 순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아들이 없는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와서 연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차린 생일상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연극하느라 차린 상이니? 저는 식탁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에 아들과 새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걸 왜 이러세요?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정성스럽게. 내가 출장 간 동안 얘가 나를 하인처럼 부리고 무시했던 걸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 내가 집에서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잘 챙겨주고 있는데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겠죠? 그 순간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내가 떠날게. 너희 둘이 알아서 잘 살든지 말든지 해라. 저는 눈물을 삼키며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와 무작정 길을 걸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다녔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받은 모욕과 상처, 그리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슬픔은 내가 이 나이에 이토록 외롭게 길을 걷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날 줄이야.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아니, 아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줬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걷고 걷다 보니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이혼한 후로 소식을 끊었지만 한 번도 저를 허투루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마다 정성스럽게 챙겨주고 가족처럼 대해준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 애라면, 그래. 그 애라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내 또다시 망설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혼한 뒤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데 내가 갑자기 찾아가면 오히려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 아이도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내 발길을 멈추게 했지만 갈 곳 없는 현실 앞에서 결국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년간 걸어보지 않았던 번호였지만 내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정하고 밝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가, 나다. 내가 갑자기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하다.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위해
달려와 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괜찮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마치 오래 묵은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떠난 뒤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내가 너한테 연락도 못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오셔서 저는 정말 반가워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차 한 잔 드시고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 첫째 며느리의 집은 아담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새 며느리에게 받은 냉대와 무시,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까지. 제 말을 들은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동안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참아오셨는지 너무 속상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해주는 순간 마음속 깊이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첫째 며느리의 집에서 머물면서 저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어머님께서 편히 지내실 차례예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드릴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그녀에게 주기로 한 것이었죠. 아가,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나한테 보여준 사랑에 보답하고 싶구나.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나한테 가족 이상의 사랑을 보여줬잖니.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안해서 안 되겠다. 결국 그녀는 제 진심을 받아들였고 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뒤 첫째 며느리에게 재산의 절반을 넘겼다는 소식이 아들과 새 며느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화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뒤에서 새 며느리도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들은 게 사실이에요? 왜 재산을 그 사람한테 줬냐고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내가 가진 재산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며느리에게 줬지.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엄마, 그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랑 이혼했는데 왜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한테 재산을 주냐고요? 그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남이라니, 그 애가 남이라고? 너는 그 애가 나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알기나 하니? 내가 아플 때 나를 챙겨주고 나를 친엄마처럼 대해줬던 그 애가 남이라고 말할 자격이 내게 있니?
아들은 대꾸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새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을 얼마나 모셨는데 이런 식으로 재산을 주시면 저희는 뭐가 되나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는 그녀의 말에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내가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나를 종 부리듯 하면서 아들 앞에서는 착한 척 행동했던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 가식적인 모습에 더는 속지 않아.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저희가 다 참으면서 버텼는데 이렇게 하시면 너무 섭섭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참으면서 버텼다고? 내가 나를 하인 취급했던 그 모든 날들이 내가 참았던 거니?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진심으로 나를 아꼈다면 내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뭐가 되냐고요? 그래도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차분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이다. 하지만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하인처럼 대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외면하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은 이상 나도 더는 내게 기대할 수가 없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들과 새 며느리와의 인연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 한 방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다. 첫째 며느리가 제게 베풀었던 사랑과 헌신이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새 며느리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난 뒤 제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것도 그들의 무관심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딸처럼 보살펴 주었고, 저도 그녀를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그녀는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무생채랑 된장국 끓였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어머님께서 편히 지내실 차례예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녀의 다정한 위로에 저는 매일같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서도 작은 일들을 하며 보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도와주고 가끔은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역시 어머님 솜씨는 최고세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여행 가실래요? 어머님이 평소에 가고 싶다고 하셨던 곳이 있었잖아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권유에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기에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저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바다 공기 좋죠?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모녀 같았습니다. 바닷가를 걷다가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좀 행복하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구나.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님께 항상 감사해요. 어머님은 저한테도 진짜 가족이세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과 새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가 모두 아물 수 있었던 건 첫째 며느리 덕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지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불안하고 떨려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그 여자가 나를 이용했던 거야. 결국 돈만 챙기고 떠났어. 그의 말에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힘들겠구나. 하지만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한 선택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함께하는 일상이 저를 온전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며 때로는 여행을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에 먹을까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 좋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단지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스스로를 사랑하며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겠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위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